분포는 연속항렬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필기합시다. 이산항렬 분포. 용어부터 정리하죠. 용어부터. 아이고, 승질 내지 말고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통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용어는 3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개가 있어요.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이에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면 키가 커. 평균이 높으면 공부를 더 잘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이 높으면 IQ가 높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반의 수학 점수가 30점, B반의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러면 B반은 A반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됐죠? 물론 분포상으로는 다를 수 있어. 얘는 평균이 30점이고 얘는 평균이 60점인데 여기는 비슷한 애들끼리 막 몰려있는 상황이고 30점일 때는 막 점수가 편차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가 A반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집단으로 비교를 했을 때 A반은 B반보다 공부를 더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값의 일종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대표값이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뭐 평균도 있습니다만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평균은 단점이 좀 있거든. 자료가 좀 불균형적으로 극단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쓰기가 좀 곤란해요. 극단적인 자료. 일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쓰기는 좀 곤란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 셋이 있는데요. 제가 연봉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한나가 연봉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예빈이 연봉이 한 100억 된다는 거예요. 평균을 때리면 난 뭐가 돼? 병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되게 극단적으로 돼 있을 때는 평균을 가지고 대표값을 하기가 곤란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이 뭐 1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임원들 같은 경우는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받는데 평사원들 같은 경우 1억까지 못 받잖아요. 뭐 7천 8천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자료일 때는 대표값을 쓰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중앙값이나 최빈값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출제는 뭐 수리논술이거나 아니 심층면접이거나 아니면 학교 서술형 문제 아니면 이거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데 포인트는 그래.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이다. 평균이 높으면 공부를 더 잘해. 평균이 낮으면 공부를 더 못해. 그 집단은 그러해 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 됐죠? 평균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균을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돼. expectation 명사형 expectation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나타날 수 있는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EX 그렇게 쓰는 거예요. expectation of X 그렇게 돼서 EX라고 쓰고 애칭이 있어요. M이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말로 민이라고 부르거든. 평균을 의미하다 이러지 말고 민 이렇게 해요. 에버리지보다 민을 더 많이 써요. 평균이. 그래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표시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EX라고 쓰거나 M이라고 쓰거나 그렇게 보면 돼. 평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대표값의 일정이구나. EX라고 쓰거나 M이라고 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분산은 뭐냐면 X라는 영어로 베어리언스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보면 X라는 자료가 나타내는 분산은 VX 그렇게 써요. 이미 뭐 많이 봤어요. 분산 VX 정규분포 때 뭐 많이 봤죠. 근데 이 분산을 정의하기론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분산이 뭐냐? 그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에요. 제곱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분산인데, 결국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별로 안 떨어져 있잖아요. 분산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분산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이것도 봤어요. 이미 봤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왜? 편차랑 관련이 있을 거잖아. 얼마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혹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죠.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 평균의 제곱, 걔를 빼서 분산을 계산하기도 해요.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또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하러 갔냐면 이런 거거든. 평균이 아까 들었던 예, 평균이 30점인 반이 있고 평균이 60점인 반이 있어요. 60점인 반은 애들을 점선으로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30점인 반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를 A반이라고 하고 B반이라고 해. 그럼 보시다시피 평균은 60점으로 B반이 높기 때문에 B반은 A반보다 공부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균의 단점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적도는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지 좁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도구가 필요했고, 얘를 보면 분산이 크다, 얘를 보면 분산이 작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이 크고 분산이 작잖아요. 크다 작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분산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런 편차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얘는 양수죠. 그 다음에 내 점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평균을 빼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편차는 그렇거든요. 여기는 양수, 편차, 여기는 음수, 이렇게 돼요. 이 얘기를 써보면, 어서오세요. x가 뭐 할까요? 20점, 30점, 40점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자료가 등차수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항상 30점으로 결정이 돼. 그렇죠? 이 세 개 평균 때리면 30점이잖아요? 30점이 되는 거라서 평균을 계산하러 가요. 평균은 30점이야. 이렇게. 편차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편차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정의를 하잖니? 편차를 해요. 내 점수 평균을 빼. 마이너스 10점이고 30에 30을 빼면 빵이 될 거고 40에 30을 빼면 10이 될 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야.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에.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야. 이렇게 되죠. 편차들의 합은 항상 제로인데, 분산이 궁금한 상황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 적게 떨어져 있는지 이게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수 음수를 무시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러 가요. 이렇게 편차를 제곱을 했죠. 10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이 될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집단이 분산이 큽니까? 분산이 작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편차 제곱을 평균을 때리러 가요. 평균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3분의 2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너를 분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돼서 나타내게 되는데, 분산 구하는 공식은 편차를 생각해요 먼저.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계산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 분산이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뜻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한번 읽어봐.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곱하는 이유도 설명했고. 근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는 때는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이 변수가 등차수열일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는 것이 편해요. 기출 유형은 그래요. 등차수열일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는 게 계산이 조금 빠르고, 아니면 어떤 공식의 증명 같은 거 있죠. 공식의 증명이거나 성질을 규명을 할 때, 그럴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는 것이 편리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오리지널 분산 공식이거든요. 얘는 변형된 분산 공식이에요. 변형을 시켰다는 소리는 편하니까 변형을 시키지 않았겠니? 일반적으로 변형을 시킨 요거를 많이 쓰도록 해요.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을 보통은 많이 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거다. 오리지널 분산 공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더라. 그다음에 변형된 분산 공식은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더라.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표준 편차는 영어로 얘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라서 영어로 시그마를 쓰기로 해. 이렇게
많이 했던 거니까 뭐 됐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썼어요. 그리고 얘는 정의가 없어. 그냥 루트 분산이야. 왜 루트 분산을 했냐면 분산을 계산해 보면 값이 커져요. 보시다시피 귀찮고요.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단이 분산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비교하기 좀 편한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때려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여야 해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였으니까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잖니. 그 m제곱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m제곱이 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x제곱의 평균은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야 라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 메모하시죠.